그 이제 국제사회 정세 이제 아랍권 정세 얘기했고 전쟁 얘기했는데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건 아무래도 이제 천공관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사는 받으셨나요? 아 지금 네, 그 송치됐잖아요. 송치됐죠. 안 불러요. 경찰에서는 조사 받았어요? 네, 네 차례 받았죠. 네 차례 받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네. 전혀 지금 부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 제가 봐도 안 부를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네. 봐요. 자 고발인인 김대기 비서실장. 예. 그럼 출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재판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예, 가면 예, 예. 재판에 나와야 되고 예. 김용영 경호처장 나와야 되고 음. 남영신 나와야 되고 음. 천공은 나와야 되고 천공 주변인들 그때 당시 예, 수행했던 사람 다 부를 거니까 나와야 되고. 예. 예. 근데 경찰에서 속된 말로 쫄아버리는 천공을 검찰에선 건든다?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제 잡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다. 아 지금쯤은 불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CCTV 복원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근데 그 화면에 흐릿하게 나와서 백재권 교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백제권만 선명하게 나왔다고 제가 명확히 들었어요. 경찰에서. 예. 그럼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대. 그럼 그 중에 천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천공이 있을 수도 있고 의혹으로? 그다음에 또 서울 사무소는 아예 CCTV 확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확보 못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진했던 거죠. 음. 그걸 확보 버릴 리는 없을 거거든요. 예, 예. 버릴 리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지워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이종섭은 위증을 한 거죠. 위증이고. 예. 예, 그래서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인원들, 민간인들, 음. 이 관계자들이 아닌 왔다 민간인들 누군지 모르지만. 갔다. 예, 근데 그 저는 사람들이 다 흐리다. 주술인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다 흐리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선명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고 네, 이 사람들을 특정하려면 예. 예. 5년은 걸리니 네. 이거를 저거 다- 못 알아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 정도면? 그럼요. 그래서 저는 왔다고 하면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예, 예. 천공하고 그 육군 그 보고 라인에서 천공하고 백제건을 저는 구별 못할 거라고 그럴 수는 없다. 없다고 봐요. 일단 복장 자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복장이 다르고. 수염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네.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서 음. 특정하기 어렵다. 음. 이 사람들을 특정. 그러니까 역술인도 많았을 거고 제가 봤을 땐 역술인도 많은 추정입니다만은 네. 역술인도 많았을 거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냥 완전 제 집 드나들듯이 군사 보호 시설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종섭도 위증이 있는 거고 뭐 다 처벌 받아야 되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고 백제건도 군사 보호 시설에 승인 받지 않고 갔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 측에서 예. 변호인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음. 예. 그러니까 누구를 고발했어요? 그럼 지금? 일단은 지금 특정된 백제건에 대해서만 군사시설보호법하고 위반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예. 위반으로 이제 고발했죠. 예. 음. 네, 지금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들어간 예, 상태고. 지금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예. 이제 조만간 백제건도 부르지 않을까. 근데 왜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해병사령관 관사를 얘기하다가 네. 육군 참모총장 관사로 네. 바뀌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털을 보는 사람들은 뭐 그거는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위험해질 수 있겠어요. 이걸 더 또 이상 불려가. 안돼 안돼 이제 그만 갈래. 그러면 안 돼요. 김종대를 보내세요. 김종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김종대 의원이 가야지. 왜 부승찬이라고? 아니 저는 김종대 의원 아니, 처음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예.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죠. 남영신도 얘기 안 하고 책에도 안 다 썼어요. 김종대 의원이 한 거잖아요. 네, 김종대 의원이 얘기를 했고 네. 사실 책 쓴 것도 김종대 의원 때문에 쓴 거예요. 살리려고. 아니 이게 진짜 뭐 소설 쓴 게 아니다. 예, 예. 그 의리는 있어야잖아요. 이 맞아요. 바닥에서 의리 없으면 그건 죽어야죠.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팩트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고초를 겪으면 사실은요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안 쓰고 제가 등장 안 했으면 예, 예. 이제 구속이에요. 저. 아 그래요. 바로. 구속이죠. 오. 완전히 진짜 저렇게 소설 써요? 김종대 소설을 의원은 소설을 썼어. 김종대 의원은 예, 예. 제가 진짜 음. 저도 목숨 걸고 나선 거예요. 그 김종대 의원은 예. 그거에 비해서 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별로 도움을 안 줘요. 목숨을 살려 지금 철장에서 제가 지금 사식 넣어줘야 될 판에
아니 40 여자들 보내 우리 저 얼굴 나오래. 김종대 전 의원 지금 눈 감고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저 눈 감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런 제가 식으로. 네. 네, 네. 안 그랬어요. 제가 진짜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거는 진짜 빼박인 거고. 빼박인 거죠. 근데 제가 나타나면서 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진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왜 나서가지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리 그리고 사실이 저는 들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실제 두 분이 들은 게 다른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아니 김종대 의원은 취재를 많이 했고, 아, 본인 취재를 했고. 예, 본인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한테 더 많이 들어서 살을 붙인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김용현하고 제가 이제 총장님께 들은 게 예. 이제 그 일기에 명확하게 써놨거든요. 뭐 공관장 계급이라든지. 근데 이제 책에는 뭐 공관장 계급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뺐죠. 예, 그래서 저는 책에 쓴 내용만 김종대 의원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너무 이게 황당하고 우리가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아픈 헌정사의 역사를 갖고 있는 헌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아픈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탄핵 그 소추될 만한 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완전히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예 묻혀버리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양평 뭐 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대통령 탄핵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안진건은 그걸 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측근들이 했기 때문에 그 김건희고 그다음에 천공이 이번에 또 양평 고속도로에 개입했고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나오긴 했지만 저는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봐요. 이거만큼 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민간인이 그리고 봐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도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에요. 헌법을. 이게 헌법에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국가 정책과 관련된 중대사는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인수위도 꾸려지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게 헌법. 그다음에 인수위법 위반. 이 법들. 그다음에 저 국방부 정부조직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시설 사업과 관련돼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 사업 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국방부 시설과 관련된 법 위반. 이게 4개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이게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땐 뭐 양평 고속도로 나오고 별거 다 나오지만 다른 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못 빠져나가요. 지금 보면 이 건은 사실은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큰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그 청담동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완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했거든요. 약간 그렇죠. 소극적으로 맞아요. 대응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찌 됐든 이 천공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따져 물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했어요.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다. 그러면 지금 김종대 전 의원도 조사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두 차례 조사받았어요. 두 차례 받고 네 차례 두 배를 더 받았네 조사를. 아니 저는 그것만 받았어요. 방첩사 그 지하에 철조망이 있는 데까지 가고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조사받고 그다음에 야 그래도 가처분은 이겼어 이렇게 막 책 가처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균용이 떡 나타나더니 그 항고했는데 국방부가 항고했는데 6페이지 6페이지 빼라고 이제 부분 인용돼 버렸잖아요. 그 재판부가 이균용이었어요? 이균용이잖아요. 이균용 그거에서 영전 냈잖아요. 대법원장 후보로 영전해가 뭐안 됐지만. 나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은 그걸로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 계속 나오잖아 얼굴이 방송도 나오고 자기 다 했는데 유승찬만 당했네. 천공에서 가장 혜택 본 사람은 제가 창당 끝에 김종대.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은 부승찬. 아니 뭐예요 이거 군검찰 조사받아 압수수색 받아 방첩사 2번 조사받아 방첩사까지 가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아, 내가 그 수사관한테 진짜. 그랬잖아요. 예, 야 예. 당신네 30년 동안 군사기밀 다뤘는데 예. 나도 15년 다뤘다. 당신 같으면 군사기밀 보호법 누설 혐의가 얼마나 무서운데 당신 같은 경우는 제대해서 이제 곧 네. 제대잖아요. 그 그렇죠. 제대해서 아 심심한데 음. 군사기밀이랑 누설해서 깜빵이나 가야지.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되잖아. 그만큼 예. 정말 조심 해서 쓴 거지 사실. 예, 그다음 언론 확인, 그다음에 예, 미국 예, 언론 예, 확인. 예, 예. 예? 미국은 더 심한 말 나와요. 그 제가 봤을 땐요, 예. 에이브람스는 연합사령관은요, 제가 군사기밀 누설로 하면 가서 압수수색하고 얘 잡아와야 돼. 얘 잡아와야 된다니까. 그건 못 하잖아. 못하지. 예. 미국이잖아. 에이브람스는 KBS하고도 인터뷰하고 저 책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도. 예. 그리고 뭐 국방백서에 뭐 맞춤형 억제 전략, 저는 위기시 평시 위기시, 그다음에 전시에 이게 맞춤형으로 미군이 이렇게 개입한다 이렇게 썼어요. 진짜 두 줄. 두 줄. 국방백서에 보세요. 완전 두 페이지 분량을 할애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어떻게 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공표였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비슷한 일을 당했어. 제가 정훈장교였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를 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팀스피릿 훈련할 때 작공 5027 5027 보면 이제 온산으로 가는 거야. 해병대가 이렇게 네. 상륙 그거를 찍었는데 이게 원산이라고 그러니까 원산이라고 얘기 안 했지. 그러니까 해병대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특정 지역으로 상륙한다 하는데 포인트를 찍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모형도 있잖아. 이렇게 큰 모형도 그려놓고 이제 지휘관이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산에 서 있고 보고하는데 포인터가 거기 원산에 찍혀 있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보안 유출했다고. 참, 내가 어처구니 아니, 없어. 기무사에 날 조사했어 그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네. 조국 장관도 실수한 게 뭐냐면요. 기무부대는 진짜 이게 악습이에요. 지금 군인들을 기무부대 엮이잖아요. 네. 잘못 없어도 들어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장군들이 소령 중령한테 빌어요 이렇게. 기무사 소령중년. 예, 이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완전히 저 총정치국이랑 북한의 총정치국이랑 거의 똑같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총정치국 눈치만 보고 뇌물이나 갖다 주고 아니 자기네가 군사 정권 때 잘못한 게 있으니까 똑같은 군인들한테 당할까봐 이 기무사가 커졌잖아요. 뭐 그렇죠. 50년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계속 커지면서 쿠데타라든지 이게 이거에 예방한다는 게 방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진짜 군인들 그 불쌍한 군인들 말이야 의무복무하고 전선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나라 지키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불러갖고 조지고 아니 진짜 공영방송이가 조지고라니. 아니 군인들 여론조사하면요 예. 기무부대 이게 폐지에 예. 제가 봤을 때 많을 8, 거예요. 90% 그럼요. 많아요. 찬성할 거예요. 그럼 사복 입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부대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이고 뭐고 네, 아나무인으로 없어요. 가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없애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방첩국으로 그건 해서 해야지. 예. 합참에 두든지 국방부에 대해서 본연의 이제 방첩 업무만 하게 하게끔 만들어야 돼. 하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그치, 국회에 있을 때 맞아요. 김종대 의원이라고 계속 추진했는데 예.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무부대 보고서 받아보면 좋거든. 이게 진짜 환상적. 이게 그 뭐, 한편에 뭐 개인 이런 예. 거 막 다 쓰잖아요. 아니, 제가 제가 이제 대변인하면서 심사를 들어갔는데 심사 그 목록에 보고서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래요? 이제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을 보는 진급 후보. 후보들 뭐 이런. 네, 면접을 보는 후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세평 이런 게 있어요. 네, 기무사에 그 조사한 것들 쓰잖아요. 네, 야 그런 거 보면 리얼해요. 야 그래 권력에 있으면 이런 보고를 받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유혹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 떨쳐낸 거예요. 과감하게 떨쳐내고 우리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국을 신설하겠다. 그치. 본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현역 있잖아요. 예, 진짜 예, 막 예. 군인들 뒷조사하는 현역들. 예.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병력이 모자라잖아요. 전투병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니까.